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당신은 너무 비판적이에요. 일이 잘못될 때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라디오쇼 진행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프로듀서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자 프로듀서가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이런 말을 불쑥 내뱉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정신이 어리둥절해졌다. 나는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책상 옆에 비치해둔 노트패드에다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모든 직원들에게 최소 2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유능한 직원 중 한 명인 그녀의 기분이 그토록 상한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내게 몇 주 전에 발생한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때 그녀는 쇼 진행 도중 투표율과 관련하여 어떤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화가 연결되자 수많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잡음은 몇 차례 통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교수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나는 생방송 중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켜놓는 온라인 채팅창에 타이핑을 했다. 연결 상태가 왜 이러지? 방송 전에 2차례 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 여자 프로듀서가 응답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하군요. 나는 답신을 보냈다. 저도 알아요. 그녀가 답했다. 쇼가 끝난 후 나는 조정실로 가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묻자 여자 프로듀서가 답했다. 제가 연결 상태를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그때는 정말 괜찮았었어요. 방송 중엔 정말 끔찍하더군요. 내가 다시 말했다. 쇼가 시작되기 2분에서 3분쯤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정말 괜찮았는데 그녀가 다시 답했다. 어쨌든 그 교수가 말하는 걸 듣기조차 힘들었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나와 그녀는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 프로듀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간접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그 여자 프로듀서가 이 대화를 하고 나서 기가 죽고 나에게 질려버린 것은 한마디로 반복 때문이었다. 나는 끔찍했어요 라는 말을 몇 차례에 걸쳐 끔찍할 정도로 반복했다. 그녀는 인터뷰 연결의 책임자였던 만큼
내가 끔찍했다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뺨을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그녀는 내가 지적한 인터뷰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나의 반복적인 투덜거림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비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회의 이후로 나는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음을, 그런 나의 태도가 직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 그 여성 프로듀서가 용기를 갖고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반복적인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이 질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친구와 싸웠을 때 아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당시 아들의 학교 친구 한 명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욕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들의 공을 빼앗으려 했다. 결국 내 아들은 인내심을 잃고 그를 밀어 쓰러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친구에게 손을 대기 전까지는 그 친구가 잘못했지만 손을 대는 바람에 사정이 뒤바뀌게 된 거야.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아들은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실에서 돌아온 아들은 친구에게 사과의 글을 써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다시 말했다. 친구를 밀지 말았어야지. 네가 화를 잘 참았더라면 교장 선생님은 너 대신 친구를 혼냈을 거야. 그러자 아들은 벌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야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또 말했다. 그러니까 친구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도 알아요. 똑같은 말을 수백 번도 더 듣네요. 난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이 옳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한 상태였다. 좋은 말도 되풀이해서 들으면 듣기 싫어진다는데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했으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는가. 반복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과도 비슷하다. 흥미롭지도 않은 데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한 행위가 그 내용을 상대방의 머리에 입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반복이 새로 배운 내용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건 그 정보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반복이 기억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반복의 혜택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다. 물론 반복적으로 말한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각인되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반복이 기억에 가져다주는 혜택에도 한계란 게 존재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보거나 들을 때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대신 요점만 파악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익숙한 교차로를 생각해보자.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교차로를 여러 번 방문할 경우 비슷해 보이는 다른 교차로와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 교차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교차로에 약국이 있었는지 편의점이 있었는지 헷갈릴 수 있다. 또 반복의 효율성은 반복이 거듭됨에 따라 약화된다. 일종의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난 이걸 알아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그 결과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고 대충 훑어보게 된다.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수두룩함에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상대의 말을 처음으로 들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의미가 둔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게 만든다고 한다. 대화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에게 말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는 똑같은 말을 두 번만 반복해도 이미 아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며 집중하지 않게 된다. 반복이 듣기를 중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반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내가 토요일 오후 4시에 기차역 앞에서 만나요. 남편은 대답이 없다. 남편의 대답이 없으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기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내용을 추가하면서 반복한다. 오후 4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지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혹은 못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만 아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혹은 못한 이유는 아내의 생각보다 다양하다. 아내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다른 일, 예를 들어 아이와 놀아주거나 책을 보는 것을 하느라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내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다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못 들었을 수도 있다. 물론 아내의 생각처럼 건성으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아내의 습관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가 내 말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단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이다. 여보, 내가 한 말 들은 거죠?
만약 상대가 그 말에 수긍을 하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못 들었다고 답할 경우에만 다시 얘기해주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이미 한 말을 계속 반복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한 말에 대해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대의 무반응에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2초에서 3초 정도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상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가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어느 해인가 나는 대화하는 동안 같은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운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나는 그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결심이 지속된 기간은 고작 2주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메아리라는 단어를 말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말을 수십 번 정도 들은 뒤부터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을 점검하는 훈련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뒤 식사일기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 처음에는 입에 넣는 모든 음식을 기록하는 일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쿠키와 초콜릿, 탄산음료 등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입에 무슨 음식을 집어넣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말의 반복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내가 한 말을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내 입으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징후일 수도 있다. 새롭게 더할 말은 없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려는 심리인 것이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우리 모두는 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를 수시로 만난다. 상대가 진정으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간격 반복, 시차를 둔 반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격 반복이란 반복해서 말하려 할 때 시간 간격을 두는 기법으로 벼라치기의 한 변종이다. 일부 기업 임원들과 의학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약한 수준의 치매 환자들까지 이 기법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몇 차례 반복한다. 그런 뒤 시간이 1분가량 지나도록 좀 기다렸다가 그 이름을 다시 반복한다. 대화 도중 그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4번에서 5번 정도 생기면 그 이름은 머릿속에 훨씬 잘 새겨진다. 이 원칙은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동료들에게 전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전달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3가지 정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3가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설명이 끝난 다음 다시 요약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3가지 중요한 정보란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말에 간격을 두면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이 말한 내용을 훨씬 더 쉽게 기억할 것이다. 반복은 지루하고 불필요하며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다. 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복은 청자가 아닌 화자의 기억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를 망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대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당신 자신의 말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